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6일 일일 브리핑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능력자로. 자, 부동산 해설 시작합니다. 우와, 모든 걸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참 능력이네요. 이 비관적이다? 누군가는 보수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일평생이 고통스럽지만 큰 돈을 벌고,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일평생 행복할지 몰라도 어느새 추구했더라. 자, 지난날에 요동치던 증시. 예. 무조건 긍정하는 사람, 무조건 낙관하는 사람, 후배 세배를 에버리지 지르고 대출 내서 지르고 한순간에 골로 가죠. 어느새 죽어 있더라. 조금 안다고 깝죽거리는 사람들 이 선물 게시판 가보면요. 선물 게시판 가보면 사람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 일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지원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예. 예, 복 받으실 거예요. 제가 요즘에 즐겨보는 유튜브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예, 철망치라는 분인데요. 용접 분야의 아무튼 전문가 같습니다. 예, 귀농해서 돈을 많이 때려박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농 귀촌,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 그 삶의 인생이 녹아 들어나 있는 그런 충고들을 해줍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비꼬고 욕하고 난리를 칩니다. 이 사람 힘들어 죽겠다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그냥 쉽게 지나치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저도 나중에 이 생산 쪽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 아마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저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일개 직장인이고 뭐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렇게 말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인생을 희망하는 사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낙관하는 사람, 예, 요거 2차 전지 한창 뜨거웠던 작년 기억나시나요? 지금은 사람들의 뇌리에서도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ETF 10,000원으로 신규 상장했죠. 예. 그 달에 2만 원까지 무려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2,000원입니다. 10분의 1토막 났습니다. 전기차 좋아요? 좋아요? 긍정하던 사람들, 낙관하던 사람들,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 자산시장도 미리 들어앉아서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을지언정 후발주자로 갖는 사람들 별로 재미없더라. 지금 들어가는 사람도 아마 후발주자의 입장일 거예요. 좀 떨어졌네. 들어가야지. 갈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L자형 패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간밤에 지난날에 큰 증시가 요동을 치고 나서 야 경제 충격이 온다. 이거 IMF 뭐 위기니 뭐 그 정도 급이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그래서 또 누군가는 이야기해요. 이렇게 조정을 받치면 그 이후에 어찌 됐나요? 가파른 상승을 했잖아요. IMF 글로벌 금융 위기 다 그 이후에 가파른 상승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자산 시장에 있었던 사람은 그 공포감은 말로 못합니다. 이런 시기들 거치면 누가 털리나요? 예, 대출 많았던 사람들 견디지 못하고 다 털려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이 다 정리된 이후에 다시 가파른 상승을 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가파른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챗GPT에게 물어봅니다. IMF 때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나 중국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면 중국에서 다 사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만약 또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온다면 그때는 오히려 중국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중국 지금 내수시장 중국도 폭망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가의 물건들 공장에서 찍어내긴 계속 찍어내요. 그 글로벌로 막 뿌리잖아요. 지금 글로벌로 막 뿌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요 현상이 한국의 제조업에 큰 피해를 준다. 그래서 제조업 사장님 인터뷰했는 내용을 한번 따봅니다. 요거 아시나요? 예, 조소기업의 원조 이과장. 조소기업의 원조 이과장.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 하냐면 일단 일이 줄어든다. 그리고 공장에서 일할 사람도 없다. 왜 갑자기 일이 많이 줄었나요? 내수가 너무 죽었다 그럽니다. 국내 생산이 너무 줄어듭니다. 대기업도 해외로 다 나가죠. 국내에서 타산이 좀 안 맞는다. 이제 단순한 부품들은 그냥 수입해서 조립해 나가는 형편이다.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을 그러면 뭘 하냐?
사장님이 이야기합니다. 샘플 같은 거 만든대요. 큰 기업에서 요구를 합니다. 초창기에 샘플 만드는 거 중소기업들하고 협업해가지고 좀 만들어 봐라. 이래놓고 초기에 조금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탈 타이밍이 되면은 좀 더 싼 국가로 나가서 수입해 옵니다. 뭐 중국이 되었건 베트남이 되었건 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뿌리 산업 국내 중소기업들 죽어 나갑니다. 이 사장님은 자동차 부품사 한 4차 벤더 뭐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체감상 일이 어느 정도 줄은 것 같나요? 물었을 때 50%, 6, 70%, 50% 줄었어요. 이 얘기 많이 보셨죠? 자영업자 이야기 많이 보셨죠? 이게 자영업자 문제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자영업자, 중소기업 전이 됩니다. 중간에 개인들은 뭐 이로 말할 것도 없을 것이고요. 근데 이 와중에도 부동산으로 계속 돈을 빨아들인다? 그래서 나아진 게 뭔가요? 사람들 집값 오르고 할 때 기분 내서 새 차 사고 분위기 잘 냈죠. 올해 초에 현대자동차 그룹 내수 10% 감소 예상했습니다. 6월 달에 뉴스 나오는데요. 5월 달에 실제로 내수 판매 10% 감소했습니다. 현대차 수출로 거두는 실적, 내수로 거두는 실적, 내수로 거두는 실적 엄청나거든요. 네, 감소합니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 안 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90% 종사자 비중이 90%더 넘죠. 기업 뭐 숫자로는 한 95%그 이상일 것이고 종사자 수로 하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이 근로자들 중에서 한 90%는 될 거예요. 다 같이 힘들어지는 그런 고난의 시기가 찾아오고 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그 이후에 폭등이다? 힘들겠죠. 중국의 경제 성장이 과거에는 한국의 성장을 이끌어줬어요. 지금은 한국의 성장에 저해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비관적인가요? 비관적인가요?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현실적인 거. 현실은 제대로 직시하고 거기에 뿌리를 둔 상태에서 긍정을 하건 뭐 비관을 하건 그건 추후의 문제 같은데 무조건 긍정 현 상황 파악도 못하고 긍정 하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일평생 행복하지도 못합니다. 이번에 반대매매 탈탈 털리는 그런 사람들도 보셨을 거예요. 선물에다가 깡통 차는 사람, 돈 막 몇 배씩 물어내는 사람 보셨을 거예요. 자, 부동산 다시 갑니다. 자, 쿠팡 알리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이용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매도 물량 계속 좀 줄어드는 테크를 타고 있습니다. 좀 줄어드는 테크를 타고 있어요. 다른 지역들 한 5% 정도 감소하는 동안 부산은 변화가 없었지만 조금 매도 물량 감소,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물량 감소 또 테크를 이어가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전월세 매물 모자라겠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아니죠. 분명히 그런 식으로 찾아올 거예요. 거래량 148건. 자, 이틀치 180건씩 170, 180건 거의 160 거래되다가 조금 적죠. 덥기도 덥고 자, 거래량 지금 흐름 2700건까지도 바라봤었는데요. 지금 우선 7월달 거래량 다시금 예측하는데 2500건대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리고 8월달의 거래량 뭐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흘러갑니다. 2500건대. 그럼 그게 뭐 대단한 거냐? 늘긴 늘었지만 대단하지 않다. 가격 폭등을 불러올 만한 것이냐? 그렇다고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가격의 폭락을 불러오는 것이냐? 국지적인 폭락은 있어요. 국지적인 폭락은. 시장 전체적인 폭락?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폭등?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도 국지적인 폭등도 있어요. 비싼 아파트들.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전체가 다 같이 올라가죠. 비싼 아파트나 싼 아파트나 대형 평형이나 소형 평형이나 다 같이 오르는데요. 주식 시장도 좀 골골하면 좀 꼬롬한 그런 상태가 되면 테마주만 기승을 부리죠. 지금은 주택 시장에서 테마주 뭘 이야기하면 될까요? 10억 이상 고가의 아파트들, 그 중에서도 좀 신축에 해당하는 곳들, 이런 것들이 마치 테마주처럼 살짝 깐죽깐죽거리는 그런 장세다. 뭐 대세 상승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다. 그래서 뭐 대세 하락장, 그 하락도 좀 미미한 그냥 그런 흐름이네요. 국지적인 폭락은 있다. 실거래 가격 한번 볼게요.
거래량 148건, 인천은 208건, 서울은 433건. 서울도 조금 거래량 조금 위축되고 있어요. 지금 이틀치 거래 신고되는 날이잖아요. 그렇게 또 많지는 않습니다. 서울이 꺾이면 그럼 부산이 이제 치고 갈 차례다. 우리 가자. 타 지역 사람들 부산에 투자하러 안 가요. 자, 오늘 실거래 금액 순으로 하면 또 예상되시죠? 또 비싼 아파트, 최신의 아파트들 신고가, 그리고 구축 오래된 아파트들 폭삭하는 현상. 네, 고점 대비 90%, 고점 대비 100% 대단해요. 뭐 또 나올 것이고 고점 대비 90%. 요거 아주 소수의 테마주 같은 그런 느낌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고가 아파트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주로 보이고요. 30% 하락 나왔습니다. 네, 신고가 대단해요 나왔습니다. 뭐가 신고가 대단해요? 예, 남천자이 2년차 2년차 아직 안 됐네요. 23년, 24년 1년 정도 지났는데요. 2년차 못 채우고 자 매매가 이뤄졌습니다. 신고가 대단해요. 테마주만 조금 행행하는 그런 형태. 그러다가 진짜 시장이 좋아진 때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름을 느끼실 거예요.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희망은 품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 않더라.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28%, 38%, 37년 차에 고층 아파트에 거의 40% 가까운 하락률 보여주는 것들이 있더라.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은 누구는 다 태어날 때부터 구축이었습니까? 다 신축일 때 있었지만 다 연차가 20년 차, 금방 10년 세월도 또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이 하락률들 나중에 감가상각 반영되는 것처럼 여기도 적용될 것이다. 내가 10억 주고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집값이 10억이에요. 나는 대출을 6억 내고 샀어요. 자, 과연 그렇다면 집을 살려고 할까? 과연 집을 살려고 할까? 아마 점점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큰 재미 보려고 하는 사람 할 필요 없다. 정말 꼭 실수요로서 내가 막 전세 기간도 만료됐고 주변에 보니까 집값도 한 30% 이상 떨어져 있고 그러면 사는 거지만 굳이 빚을 내서 이 투자 야 이거 좀 30% 떨어서 투자를 한 개 더 사놔야지. 그래서 나갈 수 있는 지출되는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내 손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차라리 얼마 전에 팔았던 뭐 국채 10년물 그 한 3% 금리 주나요? 그거 해놓고 있다가 뭐 한 10억 넣어놓으면은 한 15억쯤 10년 후에 한 15억쯤 14억쯤 받을래나요? 차라리 그게 낫지. 차라리 그게 낫지. 근데 그것도 그렇게 매력적인 상품은 아니에요. 집을 10억에 사놓고 나중에 14억 가치가 될 것이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가격 6억대 보면 30%씩 하락하는 것도 좀 막하다. 전신만신, 전신만신. 45%. 2층에 45%. 2층 40% 하락하는 공식 깨진 지 좀 지났다. 마카다의 30%의 하락들 보인다. 24%, 55%, 28%. 이게 아직까지 평균적인 하락률인 것 같아요. 자,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신만신 30% 하락인데요. 시장 좋다고 말하는 사람 정말 팔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잘 없는 것 같더라.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뭐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요? 이러면 낙관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요? 신고가 대단해요라고 하면 같이 동참하고 외쳐주면 되는 건가요? 말이 쉬워 30% 하락이지. 제가 그 중국 미모의 여인 내고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30% 하락에 휘청인다. 그나마 6억짜리 이런 거 했으면은 다시 재기나 가능하지. 이 막 10몇 억짜리 아파트 질러놓고 뒷감당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자, 가격 필요하신 부분 아파트 투미 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시고요. 자, 가장 아래쪽 자, 연식 오래된 곳들 가격 이런 것도 보이시나요? 직거래였습니다. 직거래 아니고도 40% 연식이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 평수도 좁고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일단 평수가 좁아요. 평수가 좁고 얘는 뭐지? 9평인데
이 정도 막 50% 빠지고 막 이렇습니다. 자, 평균 가격 비싼 아파트 많이 거래되고 있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거래량은 작년이랑 그냥 비슷한 상태. 이게 진짜 뉴노멀. 여기서 경제 다시 위기가 온다든지 대출 총량 규제라든지 어떤 것들이 강한 또 규제가 들어서게 되면 또 이런 거래량, 지금 거래량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되면 사실상 뭐 직거래 빼고 LH 매입 빼고 이것저것 빼면은 진짜 거래 없습니다. 진짜 거래 안 됩니다. 아, 정말 부동산이네. 예. 또다시 그런 시기야 저는 찾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물건, 남들이 좋다고 해서 그게 좋아 보이는 물건이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물건 찾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양권 시장도 월간 한 200건 정도 거래되고요. 전세 시장은 거래는 작년보다도 못한 상태. 매매 거래가 약간 받쳐주면서 전세가 약간 줄어들고 수요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일하고 있나? 여전하시네요. 이런 말씀 듣는데요. 어, 그때 시장을 전망하는 것과 지금 시장을 전망하는 것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 아, 이런 의견도 있구나.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죠? 네. 월세 시장 크게 뭐 요동치고 이런 것도 안 보이네요. 네, 마지막 나가면서 댓글창에 쿠팡 링크 한번 클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